안녕하세요. 혹시 약도 먹고 맵고 짠 음식도 열심히 피해봤는데 속쓰림이 영 가시질 않아서 답답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 저희가 백록담한의원 최현승 원장님 글을 좀 살펴볼 건데요. 어쩌면 여러분의 속쓰림을 나도 모르게 악화시키는 그런 숨겨진 범인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이게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거나,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그냥 무심코 했던 그런 습관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최 원장님 글이 바로 그 부분을 좀 파고들더라고요. 우리가 어쩌면 놓치고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의외의 습관들 한번 같이 점검해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그 의외의 습관부터 한번 볼까요? 최현승 원장님 글 보니까요. 가장 먼저 꼽는 게 바로 몸에 꽉 끼는 옷. 네, 이거였어요. 스키니진이나 뭐 보정 속옷 같은 거요. 아, 네. 이게 단순히 그냥 답답하다? 이걸 넘어서 소화기관에 직접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이런 옷들은 계속 배를 누르잖아요. 그럼 복강, 그러니까 배 안에 압력이 높아지거든요. 이 압력이 높아지면 위 속에 있는 내용물이 식도 쪽으로 역류하기가 좀 더 쉬운 환경이 되는 거죠. 아, 그냥 옷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압력 때문에 역류까지? 네, 그쵸. 그래서 소화가 좀 안 되거나 속이 불편한 날에는 의식적으로라도 허리가 좀 편안한 옷을 입어서 위장에 숨쉴 공간을 주는 게 좋습니다. 복압을 낮추는 거죠, 간단하게. 배에 가해지는 압력이라 듣고 보니 당연한데 참 놓치기 쉬운 부분이네요. 네, 그럼 다음은요. 음료 마실 때 쓰는 빨대도 그렇다고요. 네, 이것도 의외죠. 편리하니까 자주 쓰는데 빨대로 음료를 마시면요. 음료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공기도 생각보다 꽤 많이 삼키게 돼요. 이걸 공기연화증이라고 하는데 삼킨 공기가 위에 자꾸 쌓이면 위 내부 압력을 높이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트림도 잦아지고 위산 역류 가능성도 같이 커지는 거죠. 아, 빨대 진짜 자주 쓰는데 공기를 그렇게 많이 삼키는 줄은 몰랐네요. 네, 그래서 속이 자주 쓰리다면 빨대 사용 빈도를 좀 줄여보시고 그냥 컵으로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공기 섭취를 막는 거니까요. 그렇군요. 자, 세 번째는 이건 정말 의외였어요. 건강을 위해서 하는 복근 운동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니요. 그 윗몸 일으키기 같은 거 말이에요. 네, 여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죠. 보통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윗몸 일으키기나 크런치 같은 특정 복근 운동은 순간적으로 복부에 굉장히 강한 압력을 주게 됩니다. 아, 그 힘 줄 때요? 그렇죠. 그 압력이 위산을 식도 쪽으로 확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 원장님 글에서도 속쓰림이 있다면 이런 직접적인 복부 운동보다는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처럼 몸을 좀 부드럽게 순환시키는 운동을 하는 게 좋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야, 운동도 다 같은 운동이 아니었네요. 종류를 가려야 하는군요. 그럼 네 번째. 식후에 입가심으로 많이들 찾으시는 페퍼민트 껌은 어떤가요? 이것도 조심해야 하나요? 네, 그 상쾌함 때문에 많이들 찾으시지만 페퍼민트 성분이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최 원장님은 지적하고 있어요. 페퍼민트가요? 왜죠? 그게 페퍼민트가 위랑 식도 사이에 문 역할을 하는 근육 있잖아요. 하부식도 관략근이라고 그 근육을 좀 이완시키는 느슨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관략근이 느슨해지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아, 파약근을 느슨하게. 입가심하려다가 오히려 문을 열어주는 셈이네요. 그럼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네, 그래서 입가심이 꼭 필요하다면 껌보다는 그냥 따뜻한 물로 입안을 헹구거나 아니면 카페인 없고 마음 진정시키는 캐모마일 같은 허브차를 조금 마시는 편이 낫다고 조언합니다. 허브티 좋네요.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습관인데요. 이건 건강식의 함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몸에 좋다고 알려진 과일이나 채소 중에서도 조심해야 할 게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것도 진짜 많이들 놓치시는 부분인데 토마토나 오렌지, 귤, 파인애플 같은 과일들 있잖아요. 그리고 샐러드에 자주 쓰는 발사믹 식초 같은 거. 네네, 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인데요. 그렇죠. 근데 이 음식들의 공통점이 산도가 꽤 높다는 거예요. 이미 위산 때문에 식도가 좀 예민해져 있는 상태일 수 있는데 거기에 산도가 높은 음식이 또 들어오면 마치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것처럼 자극을 줘서 속쓰림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아, 건강하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었군요. 그럼 속 쓰릴 땐 어떤 과일이 좀 괜찮을까요?
최 원장님은 이제 바나나나 멜론, 배처럼 산도가 비교적 좀 낮은 과일을 권장하고요. 샐러드 드레싱도 식초 베이스보다는 올리브 오일처럼 좀 더 순한 걸 활용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최현승 원장님의 글을 통해서 5가지 의외의 습관들을 살펴봤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그 지긋지긋한 속쓰림의 원인이 약이나 특정 음식 너머에 바로 이런 정말 사소한 일상 속에 숨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맞아요. 압력과 자극을 줄이는 그런 좀 섬세한 관심인 것 같아요. 꽉 끼는 옷, 빨대 사용, 특정 복근 운동은 복압을 높일 수 있고 또 페퍼민트나 산도 높은 음식은 식도 관략근이나 점막을 직접적으로 자극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저희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혹시 내 몸을 좀 불편하게 했던 작은 습관들이 없었나 한번 돌아보시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다는 말에 참 와닿네요. 오늘 저희가 다룬 이 5가지 외에도 혹시 여러분이 이건 건강에 좋아 라고 믿거나 혹은 그냥 무심코 해왔던 또 다른 습관 중에 내 몸에 예상치 못한 부담을 주고 있는 건 없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어쩌면 그 고민의 끝에 정말 지긋지긋했던 속쓰림과의 작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